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14포인트, 7포인트 정도 밀렸고요. 코스닥은 784포인트, 6.7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사실은 밀렸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걸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양봉의 밑골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시장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는 당연히 좀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예, 밀림에 강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없었기를 조금 바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 밀어놓고 3,000포인트를 깼거든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의 3,000포인트를 돌파해 놓고 나서 밑으로 조정을 받아줄 수는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뉴스들이 코스피 시작과 동시에 3,000포인트 깨져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었고요. 그러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어떻게 됐냐? 완전 우상향을 보여줬죠. 예, 이 우상향의 주체, 오늘만 따지자면 이 우상향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의 1조 거의 4천억 가까이 되는 매수세에 힘입어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강제로 끌어올린 건 아닙니다. 예, 강제로 끌어올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들이 팔긴 팔았는데 크게 판 느낌은 아니에요. 3,600억과 코스닥에서 37억이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판 건가 싶을 정도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 쪽, 예, 뭐 연기금이 팔거나 투신이 팔지 않았거든요. 금융투자 쪽에 단기 매매성이 좀 강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기관 쪽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매도를 많이 쳤을까? 어떤 종목을 매도를 좀 많이 쳤나 본다면, 삼성전자를 좀 많이 쳤어요. 네,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근데 요거 보시면 금액 차이가 좀 크죠. 그러면 오늘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를 매도를 정말 많이 쳤구나. 음. 좀 이해가 안 가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보시면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이런 식으로 매도를 좀 많이 쳤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지수는 3천을 절대 깨지 않고 잘 버텨주는데, 그거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맞고, 밑꼬리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약간 속이 답답한 듯한 느낌이 좀 나오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도 많이 했고, 정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저번 주 레벨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지수를 정말 못 끌어올려 주면 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차이는 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좀 어 아니다. 좀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를 해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여드렸고, SK 하이닉스가 좀 아쉬웠어요. 예, 오전 시장보다 좀 약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예, 좀 밀렸다가 쭉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2% 가까이 올려줬다가 살짝 끝에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예, 신고가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흐름. 음, 이게 바로 돌파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 SK 하이닉스의 실적과 펀드멘탈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맞다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지만, 제가 이 매물대를 넘어가서는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절반 정도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지켜보자. 이미 나머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어느 정도 본전이 온 종목들이 많을 거다. 그치만 그 종목들의 메인 섹터라면 하면 인터넷, IT, 스테이블코인, 원전, 조선, 방산. 뭐 조선 방산이야 원래부터 잘 갔으니까 본전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인터넷 IT 쪽은 팔지 말아달라.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네이버 계속해서 신고가 쓰고 있죠. 물론 그 전으로 주봉으로 비교를 하자면, 주봉으로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이 박스권을 다 완벽하게 넘었거든요. 이 박스권.
예. 이 단단한 4 년간의 박스권을 넘었다라는 게 이 한 번의 양봉으로 넘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이 주가라는 건 지금 네이버가 어떠한 실적이 정말 잘 나와서 아니면은 뭐 어떠한 내부 지분 구조의 이슈에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정책적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중기부 장관 후보까지 네이버 전 대표이사가 지금 후보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지금 정부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는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이버가 쪼끔 더 올라가는 건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좀 해 줘야죠. 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줘야죠. 왜냐면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의 기준선이 있고 '아 내가 그래도 정말 4년 동안 기다렸는데' 만약에 평단가가 한 22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예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 그래도 4년 기다려서 25% 정도 수익이거든요. 예 최대한 높게 잡은 겁니다 평단가. 25% 정도 수익 났으면 '아이 그래 이 정도면 한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좀 놔두고 지켜보자.'가 맞는 거지 모든 거를 다 끝까지 머리 끝까지 가져가서 팔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가 만약에요. 내일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절반을. 근데 못 팝니다. 왜냐? 오늘 29만 원을 찍고 내 계좌에 25% 플러스 수익이 난 걸 봤기 때문에 내일 8%라도 떨어지면 '아 15%? 좀 아쉬운데? 아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하면서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예전 하이닉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실현을 좀 해 놓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짧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았냐. 코스피 200 으로 보자면요. 야 카카오페이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젠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증명을 시켜 드린 종목이지 않을까. 예. 제 레벨업 방송만 잘 챙겨 보셨더라도 단기간에 거의 50%는 수익 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제 애정 어린 종목이었고요. 카카오페이는 더 말씀 안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제 예측이 틀렸죠. 예 저는 틀린 거 틀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음. 왜냐면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좀 애매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개인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로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쪼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 유동성으로 그냥 밀어 버리니까 요건 제가 예측이 틀렸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로봇주가 갑자기 좋았죠. 두산 로보틱스 좋았고 삼성 SDS 뭔가요? '내 본전화도 팔지 말아야 되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였지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어쨌든 AI 산업을 진행을 하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먼저 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가장 대장주로 여겨볼 수 있는 삼성 SDS를 눈여겨보자. 왜냐? 삼성 SDS가 가기 전에 LG CNS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으니까요. 오늘도 올라왔죠. LG 쪽에서는 이 종목이 인제 그 AI 데이터 센터 쪽이고 또 보시면 뭐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데이터 센터 쪽인데 현재 집중받고 있는 거는 LG CNS와 삼성 SDS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주봉으로 볼게요. 예. 보이시죠? 음. 여기서 이렇게 상단에서 박스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내 뺐습니다. 1년 내내 뺐어요. 1 년이 뭡니까? 1년 반 내내 빼다가 여기서부터 반등 들어와 가지고 이 양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에 뚫어내는 양봉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 거고 이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쪼끔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수급 자체가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수급이 좋아요. 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 같이 개인 투자자기는 합니다마는 보시면 이 연기금 쪽에서 의도치 않게 많은 수량의 물량이 좀 들어오고요.
그에 반면에 여기 개인 쪽에서 매도가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개인과 기관과의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이버 뭐 말씀드렸고, 크게 뭐 특징 받을 만한 종목들은 보이지 않아요. 네, 크게 보이진 않고, 시장 대비 좀 약한 종목들, 화학 종목들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뭐 이거는 제 말이 맞았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학 쪽은 지금 쪼끔 좋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동 사태가 일어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가 관련된 종목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유가에 유가로 만드는 유가 그 석유를 원료로 만드는 나프타 관련된 종목들, 예, 그 나프타로 뭐 플라스틱 만들고 기본 이런 핸드폰 케이스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라는 게 보통 이 화학업체인데, 화학업체들이 좋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한유화, 율초나 LG화학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은 왜 보면 안 되는 게요. LG화학은 이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처져 있고, 율천화학은 뭐 이미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이고요. 거기다 대한유화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한유화도 현재 차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좀 안 좋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대한유화하고 LG화학 볼까요? 비슷하죠, 차트가. 그래서 이런 종목을 물려 있는 거는 괜찮거든요. 왜냐면 LG화학이라는 종목이 뭐 망하는 회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종목들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아직은 절대 추가 매수하셔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3천 포인트를 뭐 하루 만에 돌려 다시 세우고요. 뭐 장중에 돌려 세운 거죠. 장중에 돌려 세웠고, 더군다나 메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AI, 뭐 데이터 센터, 스테이블 코인, 조선, 방산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은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항상 제가 레벨업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좀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매일같이 시청하셔서 한 15분 정도 시청하시면 시장을 보시는 눈이 조금은 많이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